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의정부 부동산 시장에 10억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에 따른 풍선 효과이다 GTX 등 교통 호재가 더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이 발족해 경기 분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내 직장촌이 속속 폐쇄되면서 문을 닫은 업주들이 동두천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천시가 민항기 운영이 가능한 소형 공항 유치에 나섰습니다. 공항 건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파트값 폭등이 더 이상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정부 아파트도 10억 원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풍선 효과에다 GTX 등 교통 호재까지 더해진 여파로 분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만 거래되고 있는데 105제곱미터형이 지난달 9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평형의 지난해 거래가는 7억 5천여만 원, 1년여 만에 2억 넘게 올랐습니다. 지하철 7호선 호재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게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완공되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되면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밖에도 서울 집값 급등으로 인해 밀려난 수요가 가격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정부 부동산 시장에 등장한 10억 아파트. 최근엔 이른바 로또 청약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동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GTX C노선 의정부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5억 원대에 분양한 84제곱미터형이 10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는 계약이 취소된 17세대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청약 통장이나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고 분양가도 최초 분양가와 같은 3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3,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벌써 붙어있는 상태를 지금 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그런 경쟁률이 아닐까 예상해요. 최근 1년 새 의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은 44.5%. 경기도 내에서 고양과 김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GTX가 이제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향후에 개통될 때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또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서 의정부 경전철의 활용 가치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의 어떤 주거 환경이 현재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향후에 좋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국회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단 출범을 알렸습니다. 추진단 대표는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고문단에는 김진표, 안문석, 심상정, 윤호중, 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와 신한대 장인봉 교수 등 전문가 30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경기북도설치법은 지난해 6월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경기도 내 집장촌이 속속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집장촌 업주들이 동두천으로 와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승호 동두천 시의원은 수원과 파주, 평택 등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폐쇄된 업주들이 최근 동두천 생연칠리 등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지촌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동두천이 자칫 성매매의 메카가 될지도 모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3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42명 감소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9일 0시 기준 5만 1,077명이 됐으며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 375명, 해외 유입은 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60.6%로 전날보다 0.6% 증가했고 1,483개의 병상이 남았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1.2%로 92개의 병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양주시가 계속되는 폭염으로 의료 인력과 검사자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먼저 유양동 선별진료소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존대로 운영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낮 12시까지 단축 운영합니다. 또 덕정역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과 토요일 모두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온열 환자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선별진료소에 야외용 냉풍기와 대기용 그늘막 등을 설치했습니다. 포천에 공항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최근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려서 그 현실화에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 문화경제국 김영태 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천시가 그동안 소형 민간공항 조성을 놓고 다각도에서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과 논의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북부 지역에는 그 항공 인프라가 전무해서 시민들이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 관내에는 그 군 공항이 이제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이제 민간 경영 공항 개발을 통해서 지역 개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내 군 공항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2019년 11월부터 이제 20개월 동안 한국항공대학교를 통해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BC라고 하는 그 비용대 편익이 8.96으로 매우 높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나오기 힘든 수치인데요. 군공항의 기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투입 사업비를 절감해서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예, 포천에 공항이 들어서게 된다면 우선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포천에 공항이 들어서면은 이제 같은 교통 인프라 중에 2017년에 개통된 세종 포천 고속도로와 23년에 개통 예정인 포천 하도 고속도로 그리고 2028년 옥정 포천 광역철도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연계돼서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울러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 약 400만 명이 포천공항을 이용함에 따라서 침체된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에서는 김포공항 이용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형 민간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오늘 2030년에는 김포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 경제 효율성에도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포천공항 개발은 이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포천공항 개발은 이제 포천의 현안만이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취약한 경기 북부의 교통인프라의 확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포천에서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끝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 북부 시군과의 공감 활동이 필요한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경기 북부의 지역 공항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하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고 또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경기 북부의 교통망을 항공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포천시에서는 포천공항 유치를 위해서 경기 북부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 항공 유치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미나 등 공감 활동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북부 공항의 효율성에 대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방안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포천 지역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 필요 사업이라는 점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택 포천시 문화경제국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동두천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동두천시의 배달특급 가맹점은 330여 개이며 경기도 주식회사는 군부대와 연계한 지역 특화 서비스로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배달특급 서비스 지역은 동두천시가 포함되면서 2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까지 39만여 명의 회원과 가맹점 3만 1천여 곳, 누적 거래액은 37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중 화장실은 자주 살인과 강도, 또 성폭력 등의 범행 장소가 되곤 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범죄 예방을 위해 2023년까지 민간 화장실 1,000곳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구영슬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화장실 안 칸막이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불법 촬영기기들이 설치돼 있는지 탐지 장비로 점검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있는지 곳곳을 들여다봅니다.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자율방범대, 그리고 마을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함께 조사단을 꾸려 범죄에 취약한 민간 화장실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시군별 실태조사 현장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는 약 5,300건.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과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4,800건에 달합니다. 몰카도 많고 범죄 사실이 많아서 민간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되게 어렵고 무섭고 하거든요. 카메라가 있는지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시해온 안심벨 설치 사업과 불법 촬영 감지 현장 점검 사업. 경기도는 올해 그 대상을 넓혀 전국 최초로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경기 지역 민간 화장실 1,000곳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 위험 상황 발생 시 비명을 지르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결돼 곧바로 출동이 이뤄지는 안심벨과 안심 스크린을 비롯한 불법 촬영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 밖에도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안심 거울과 LED 그림자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안전한 민간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각 화장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는 민간 화장실 현장 실태조사와 범죄 예방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맞춤형 환경 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수도권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끌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김성원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9일 실시된 경기도당 정기대회에서 김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초선인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과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 네트워킹 위원장과의 산파전에서 총 유효 투표수의 52.6%인 675표를 얻었습니다. 김 의원은 당원 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정권 교체라는 소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의정부 청소년 힐링센터가 내년 9월 직동 근린공원에 건립됩니다. 의정부시는 197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힐링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북카페와 공연장, 실내 암벽 등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12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 리모델링과 에어컨, 냉장고 등 필요 설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특히 휴식 공간과 취침 공간을 분리해 경비 노동자들이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